어제 민주당에서도 중요한 일정이 있었죠. 중앙위가 열렸습니다. 네네. 이 중앙위가 정말 중요해서 저희도 생중계하기도 했고 많은 분들 관심을 모으고 있었던 중앙위원회였는데 네. 뭐 결과는 뭐 이 당에서 계속해서 추진해왔던 그대로 다 된 거잖아요. 예, 84.23%로 통과됐죠. 84.23%. 예. 오. 이거 상당히 뭐 거의 뭐 대부분이 찬성하는 네. 투표를 해서 통과가 됐네요. 예. 그리고 사실은 현장에 계셨죠, 의원님? 예, 있었어요. 제가 이제 더원협 회장을 오래 했잖아요. 네. 원내 지역위원장 협의회장. 그 이제 원내 지역위원장들이 전부 다 이제 원내 그 같은 지역위원장이잖아요. 지역위원장들이 중앙위원이거든요. 네. 중앙위원이 한 560명 됩니다. 저희 당에. 그래서 그런 현직 국회의원하고 지역위원장들하고 이제 지자체장들 등등 이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당이 그 전에 가장 개혁적이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중앙위 체제였거든요. 중앙위에 이렇게 이제 한 500여 명 되는 분들이 모든 주요한 의사결정을 다 해온 거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. 뭐 이런 주장들도 했었는데 네. 그 대표적인 게 하나가 한 가지만 딱 보면 뭐냐면 저희 당 대표랑 최고위원을 뽑을 때요. 네. 중앙위원회에서 일단 1차 컷오프를 합니다. 중앙위원회에서. 중앙위원회에서. 네, 그 다음에 거길 통과해야지 네. 본선에 나가는 거예요. 아하. 그래서 그 중앙위원회에서 그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네. 지난 그 지금 현재 최고위원들을 했을 때도 최고위원 후보가 16명인가 그랬는데 1차 8명으로 컷오프 시켰거든요. 중앙위원회에서 8명이 컷오프 당했는데 전부 원외만 컷오프 당했어요. 8명까지가 현직이었어요. 예. 그러니까 그만큼 중앙위원회가 저기 원내 중심으로 다 보면 아까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네. 정말 힘들어요.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힘은 원외의 최고위원들 많이 당선되잖아요. 오히려. 그렇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차이에서 기인한 거예요. 그래서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제가 그때 이제 비상대책위원 일대여서 잘 아는데 네. 그걸 바꾸자. 중앙위원회 컷오프제 없애자고 주구장창 주장했는데 결국은 당 대표만 없애고 최고위원은 못 없앴어요. 그렇게 절충을 해서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예. 그러니까 뭐 한 발짝 한 발짝씩 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. 예.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면 그래서 중앙위원회를 이제 열었는데 네. 이번 당원당규 개정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제 그 연석회의를 했었어요. 전국의 지역위원장들 연석회의에서도 토론을 좀 했었거든요. 그 이후에 이제 이 당원 개정안에 대해서 최고위에서 의결하고 당무위도 올리고 그다음 네. 중앙위원회가 올린 건데 그 당무위원회나 이런 데서 그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올 거다 중앙위원회에서. 왜 그렇게 예상하는 이렇게 거죠? 뭐 그뭐저 다수의 중진 의원들이 벼르고 있다 뭐 이런 등등 얘기들이 막 돌았어요. 예. 그 긴장감이 좀 있었네요. 예. 그래서 이제 저를 비롯해서 네. 그 잘못된 당원당규 이번에 내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이거를 반대하는 것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나아가는 그 방향이나 그 시대 정신에 진짜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반대로 우리가 저처럼 이제 반드시 이걸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과 네. 중앙위원들도 많이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런데 원래 중앙위원회는 한 번도 거의 그 동안에 모여서 한 적이 없어요. 대부분 그냥 그 의장이랑 중앙위 의장이나 이렇게 몇 분하고 최고위원들 정도만 있었고 대부분 그냥 유명무실했었네요. 카톡으로 온라인으로 이제 투표하고 결과발표만 셋이 하고 그랬거든요. 토론도 그렇게 안 되고. 예.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래서 그 반드시 오프라인에서 토론회 장을 열어달라고 요구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아하. 그래서 그 중앙 당사에서 열린 거예요. 그 전에 당 대표실에서 했어요. 맞아요. 제 기억에도 그렇습니다. 그냥 그래 형식적으로 했는데 예. 이번엔 중앙당에서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저처럼 생각하는 의원들이 우리 연락을 막 했어요. 저도 이제 더원협 회장을 했으니까 우리 원내 지역위원장들하고 그렇죠. 우리 더원협 출신 당선자 의원들한테 내일 꼭 좀 참석해 달라. 중요하다. 참석하고 좀 이렇게 그 발언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했고 저도 이제 그 자리에 딱 갔죠. 가서 이제 반대 의견이 나오면 바로 저도 이제 그것을 제압하는 찬성 의견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작부터 1시간 반을 했잖아요. 당원전도 꽉 찼고 한 명도 반대 의견이 안 나와요. 그거 보셨잖아요. 그래서 저 놀랐어요. 한 명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. 한 명도 반대 의견 얘기 안 하는 그런 중앙위가 됐고 또 투표 결과도 어떻게 보면은 거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그런 쪽으로 의결이 됐습니다. 그럼 열심히 괜히 이제 준비하셨네요, 의원님. 아니 어쨌든 그런 것들도 사실은 또 정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근데 정말 저는 당원당규와 관련해서
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원외 지역위원장 할 때 항상 느꼈던 것이 저도 이제 더원협 회장도 하고 비대위원도 하고 대변인도 하고 해서 당무와 관련된 사실 중요한 보직은 다 해봤잖아요. 네. 들어가서 있으면 이제 원내위원들하고 섞여서 같이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들어가 보면 너무 현실을 모르세요. 지금 지금 저희 당원 당규가 자꾸 형식 논리적으로 과거에 부정부패 뭐 그래서 기소했을 때는 뭐 이렇게 저기 정지시킨다 뭐 이런 조항들을 강화시킨 게 이거 대단히 개혁적이다. 네. 이런 얘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당원 당규는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. 그 당시에는 그게 흐름이었을지도 몰라요.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단 말이죠. 서슬퍼런 윤석열 검찰에 검찰 공화국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. 표적 수사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주장하고 있고 네. 그 타겟은 왜 자꾸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합니까? 이재명 대표가 아니잖아요. 이재명 대표도 대표적으로 그 표적 수사의 대상이 된 뿐이지 다른 우리 당 의원이라든지 전직 그 장차관들부터 해서 많잖아요. 그런 상황에서 그 조항을 두면은 그냥 그 상대 그 우리한테 경쟁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하고 국민의힘한테 나 잡아 가시오 하는 거잖아요.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 달라라고 목을 내놓고 맡기는 격이 되는 왜 그런 당원 당규를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자승자박하는 걸 만드는 시대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다시 그런 윤석열 검찰 같은 게 종식되고 다시 그런 시기가 오면 다시 또 바꾸면 되죠. 그때 가서. 그렇죠. 이게 뭔가 이 한 번 정하면 안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맞게 그럼요. 민주당을 위해서 바뀌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내용적으로 봐서도 지금 시대 상황에 맞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. 그리고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이 171석이고 당원이 뭐 250만, 500만 하는 그런 거대 정당에서 저희 당원 당규가 너무 딱 그 규격화되어 있어요. 너무 유연성이 없어요. 근데 그 유연성이 없다 보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대응을 못 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럼 그때 가서 또 자승자박. 내부 분란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. 그게 자승자박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저기 대선 1년 전 사퇴 조항에 예외 조항 두는 것도 사실 예외 조항 없는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? 그럼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.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? 그러면 이재명 대표 출마도 못 하는데 예를 들면 저기 당 대표 출마한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그런 조항들은 국민의힘도 다 있잖아요. 그러니까 유연성을 두자는 거지. 그게 무슨 그 뭐 이재명의 사당화 뭐 1인 연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. 이렇게 자꾸 갖다가 왜 프레임을 갖다 씌우는지 모르겠다고. 그리고 저는 그것보다도 그 이전에 지금이 저희가 당내에서 이럴 때입니까? 지난번에도 의총에서 우리가 이제 그 23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었거든요. 그거에 대해서 좀 이견들이 좀 있었어요. 의총에서. 전 그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충분하게 논의 안 하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그 주장인데 일견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. 그냥 일반적인 얘기로 들어봤으면. 근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. 21대 때 우리가 그 저기 윤석열 정권에서 국민에게 혹독하게 심판을 냈고 우리를 도구로 쓴 건데 그 23개 법안들이 뚝딱해서 갑자기 그 만들어낸 게 아니라 21대 때 전부 다 우리 당의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다 올렸던 거를 국민의힘에서 막 그 무산시키고 막 이랬던 법률들이거든요. 그걸 급한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그거 상징적으로 딱 그렇게 하고 이렇게 저기 세게 그 강한 그 민생 정당의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한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김 빠지잖아요. 그렇네요. 그러면 또 저 여당에서 공격하잖아요. 저거 봐 내부에서도 저런다. 근데 저는 뭐 그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 충분하게 토론을 거치고 수기 과정 거치는 것에 반대하는 건 아닌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. 그럴 때가 아니다. 지금은 이제 막 개몽 발차해 갖고 막 하는 상황에서 내부에서 지금 일치 단결해서 윤석열 정권과 지금 싸울 때죠. 어떻게 보면 지금 비상사태 전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그렇게 없잖아요. 봐요. 그렇게 봐요.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평화 시대의 그 논거, 그 규칙, 그 법령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때 뭐 논의했던 걸 가지고 지금의 상황에 될 수가 없다. 그럼요. 지금 비상상태에 맞는 전시 상황에 맞는 그런 모습 민주당이 보여야 된다. 비단 민주당뿐만 아니고 국회도 마찬가지죠.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 제발 일 좀 하게 해달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당원 당규도 이 비상사태에 맞는 당원 당규로 지금 바뀌었다. 당원 개정이 됐다.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